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물론 5만도 좀 아니고. 약간 좀 과장은 되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청나라에서 열렸던 이른바 노예시장에 많은 그 숫자들이 이 조선에서 끌려간 백성들이고요. 적어도 수만 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사고 팔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서로 찢어지기도 하고 또는 뭐 끌려간 데가 서로 이렇게 다르다가 막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천지에 울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당시에 끌려갔던 뭐 왕세자나 왕세자 비는 뭐 그런 걸 보고 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은 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성과급 제도를 활용하라라는 것이 강빈의 두 번째 비법이었고 아주 강단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강빈이 했다는 성과급 제도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성과급 제도라고 해서 지금처럼 아주 구체화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잘 지은 사람들한테는 추가적인 그런 이제 혜택을 좀 주는 그런 형태였었고 뭐 개간을 많이 했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었겠죠. 근데 당시에 앞서 있었던 그런 그 강빈의 경영 마인드가 통해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서너 배까지 이렇게 곡식을 남겨서 그걸 이제 장사에 활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결과까지 가져왔어요. 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갈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갈등은 아주 극속도로 막 치달아갑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일촉즉발 막 그 브레이크는 고장 났고요. 그러면 그 난리가 났는데 시아버지의 분노는 점점 치밀어 올라갑니다. 인조의 분노가 한 방 빡 터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인질생활 7년 만에 터져요. 강빈의 친정아버지 강석기라는 분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셔요. 그럼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고국에 와서 장례에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왔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친정집에 가야 되는 걸 시아버지인 인조가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막아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 있는 신하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장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상소가 빗발쳤는데요. 네. 인조는 듣지 않았대요. 정말? 왕실법도에 없는 것이다. 왜 그러면서 왕실법도에 없어요? 돌아가라라고 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당시에는 그 시집을 온 여성들이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게 맞지 않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조금 좀 너무했다. 근데 사실은 그 법도보다는 오히려 사실 인간의 마음이 더 중요한 마음이. 거잖아요. 마음이 이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었나. 세븐이 그냥 KBS